장르가머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마음이 찹찹해지는 뉴스가 있어서 조금 텐션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의 머니 뭐죠?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이 뉴스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바로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악성 코드로 해킹을 당해서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8일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해킹당한 겁니다. SK텔레콤이 결국 이용자 2,300만 명 모두에게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의 대응을 놓고도 가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하셔야 되는 분 있나요? 우리 중에? 저만 있어요? 저만. 근데 제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원호 소장님, 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지금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유심에 대한 핵심 정보, 그러니까 우리 그 유심, 이게 나야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유심이거든요. 그 유심에 들어있는 그냥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역대 있었던 통신사 해킹 규모 중에 최대 규모고요. 그래서 지금 피해 규모를 뭐 금전적으로 환산하기조차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불안해하는 게 혹시나 내 유심이 복제가 돼서 악용이 되는 건 아닐까 봐잖아요. 이런 거를 심스와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죠. 유심에서 심을 따고 교체한다라는 그 수압을 따서 심스와핑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복제된 내 유심을 가지고 이제 다른 핸드폰에 딱 끼면 마치 원래 있던 유심이 작동하는 것처럼 내 폰이 이렇게 복제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심스와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로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이 유심 복제, 심스와핑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복제돼서 만들어진 복제폰으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앱 로그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네, 기존에 해킹됐던 나의 개인정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계좌번호라든지 다른 어떤 사이트의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출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원래 있었던 해킹 정보, 아이디라든지 이런 걸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인증을 요구할 때 내가 새롭게 복제된 이 핸드폰에서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면 새 핸드폰으로 이제 계좌 정보, 로그인이 다 가능해지고, 그럴 경우에 은행 계좌에서 돈도 빠져나갈 수 있고 내 중요한 어떤 사이트에서 내 다른 정보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 주소가 털린 게 아니라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털린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근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신고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유심 복제로 인한 어떤 피해 사례는 신고되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 팀장님이 SK텔레콤을 사용 중이셔서 유심을 교체하러 가셨는데 당장 재고가 없다.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일단 가입을 해라라고 안내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일까요? 이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개통한 이 휴대폰이 아니라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가입해두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긴 하지만 SK텔레콤에서도 지금 공지를 한 게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안전하다. 피해를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시게 되면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실 때 내가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불편할 수가 있어서 5월 중에는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우리가 보호 장치를 할 필요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금융인증이나 이럴 때 2단계 인증을 한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보호 조치는 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럴 때 설치는 게 사기꾼들입니다. SKT 인척 스미싱 문자를 날려가지고 제일 위험하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유심 교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라는 이런 문자 받으시면 그러면서 정보를 더 빼내가고.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통신사를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즘 뭐 자급제 폰이 많긴 하지만 약정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불안과 이런 것들은 다 소비자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려면 이번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은 위약금으로부터 소비자분들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국내 1위 사업자잖아요. 근데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네. 되더라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도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 넘습니다. 예. 엄청나군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동통신사 두 개사는 약 네. 8천억대의 영업이익을 봤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보다 2배 이상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 다른 두 회사를 합쳐도 안 합쳐도 되네요. SK한테 안 이야. 됩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네. 이런 보안 관련한 데는 얼마나 투자를 했나 봤더니 작년에 보안에 쓴 돈이 6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추산이 돼요. 네. 반면에 KT는요. 1,200억 이상을 지출한 걸로 나옵니다. LG U+도 630억 정도를 투자한 걸로 보입니다. 네. 즉 다른 회사보다 돈을 2배 이상 벌었는데 보안 서비스에는 그 절반밖에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지금 비판을 사고 있는 거죠. 돈벌이에만 집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안전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는 덜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사고 있고 한편으로 SK에는 임원급들이 약 113명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보안 관련해서 제일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정보보호실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113명 임원급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돈 버는 부서, 인사하는 부서, 뭐 다른 기술 발전하는 부서 사람들은 높은 직위와 권한을 주고 고객을 보호해야 되는 정보보호 쪽 관련한 임원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발언권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이면서 정책적으로 SKT가 인식이 너무나 나이브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SK텔레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SKT의 지금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너무 늦게 신고를 했다. 네.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40시간 넘어서 신고를 했다는 게 가장 먼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네. 문제는 그 신고한 것마저도 축소 신고를 했다. 라는 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해커로 추정되는 이 불상해자에 의해 파일 유출 의심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기부의 뭐 피해 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후속 조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최초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안에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다가 알고 보니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때 돼서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이. 네네. 너희들끼리 알아서 덮으려고 하다가 이거 문제가 커지니까 드러나게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피할 수가 없어서 SKT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라든가 이런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T는 과거에 이제 011이었을 때 사실은 그때서부터 쭉 그 프리미엄 고객으로 남아 계신 분들의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T의 오늘의 SKT를 만든 것은 고객과의 오랜 동안 다져진 신뢰와 로열티 이게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자면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대처하는 모습에서 이 부분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큰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등 프리미엄 별거 아니네. 이게 사실은 두고 사실은 SK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 보상액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정확하게 피해가 얼마다 이렇게 사실은 확인된 사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피해 보상액까지도 추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SKT 전체에 가해지는 재무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SKT의 보유 현금이 1조 1,600억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런 사고가 없었다고 전제했을 때 올해 원래 SKT가 쓰려고 했던 현금 지출 항목들이 있어요. 네.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사실은 한 7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한 25% 정도를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번에 다 현금을 주고 전부 다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인수 대금이 1조 1,500억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던 현금 1조 1,600억의 거의 대부분을 네.
쓰기로 SK 했네요. 브로드밴드 자회사 주식 취득하는데 거기다 쓸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유 자금이 별로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유심 교체 비용으로 1,000억에서 1,900억 정도가 투여될 것이다라고 업계는 추산하고 있어요. 예. 점점 현금 관련해서 마이너스 지금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네. 거기다 더해서 사실은 작년에 그래도 영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한 1,700억 정도의 현금 배당도 실시할 예정이었어요. 네네. 이것도 또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하게 생겼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진짜 이제 피해가 확인되면 그거 직접 보상도 해야 되죠. 네네. 또 수많은 고객들이 이번에 사실은 시간도 내야 되죠. 유심도 바꿔야 되죠. 사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 조치에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런 것까지 감당하다 보면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현금 부담이 생긴다라는 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현금이 모자란 SKT에서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조치를 하나 했는데 평소에 갖고 있던 카카오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매도 대금이 약 한 3,9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 재무적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카카오 주식까지 팔아서 현금을 일단 수혈해 놓은 상황인데 네. 이것만으로도 잘하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전 국민이 너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늑장 신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법이 정하는 과징금이 있거든요. 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과징금. 이 과징금도 사실은 수천억 대를 현재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 물론 최종적으로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재무 손실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 SKT 입장에서도 사실은 고객 보호라는 당연한 일을 조금 느슨하게 한 그 후폭풍이 이렇게 재무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교훈을 좀 남긴다.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라는 게 이미 가입된 고객들이 내는 돈으로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뭐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럼 한번 딱 팔고 그 회사는 다음에 또 어떤 제품을 팔까를 고민하지만 통신사는 잡아놓은 고객들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늘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8일부터 유심 교체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날만 이 3만 명 넘게 지금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해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탈이 가속화되면 앞으로의 현금 흐름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더 크게 발생할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라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번에 SKT의 해킹 사고 때문입니다라는 걸 증빙해야 될 건 사실은 소비자가 또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탈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K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번에 아마 통신업계 판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고의 확률 같은 거 일어날 수 있는 끝단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봤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실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더 큰 피해를 막고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잘 수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SKT 입장에서는 그동안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정부에 걸었는데 현장에 갔던 유심도 부족해, 안내도 부족해. 어쨌거나 수습 과정에서 프리미엄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줬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큼 사태 수습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가 앞으로 S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어떤 참-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네, 부디 이 사태가 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